리얼스프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얼스프입니다. 네, 오늘은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마 오늘 영상은요 수학을 싫어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만약에 또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총 5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. 일단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. 첫째, 수준에 맞는 수학을 하고 있는가입니다. 바로 수학을 하려면요, 잘 하려면, 좋아하려면 먼저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가 맞지 않는 수학을 할 때는 수학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이가 수학을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수학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흥미롭게 풀기 위해선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. 나이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훨씬 더 도전 정신이 생기고 더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조단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막다뜨려서 많이 틀리게 됐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는 친구도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수학 문제를 풀려보시고 그 수준이 어떤지, 아이가 얼만큼 그 수학 문제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야 되겠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눈높이에 맞춘 수학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아이가 기본 문제를 끝나고 나서 어려운 다른 친구들은 응용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상위 수학 같은 거 초등학생들이 풀잖아요. 그런 거라든지 10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되게 좋잖아요. 사실 그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심화된 문제를 많이 풀수록 훨씬 더 수학 실력이 좋아지니까요. 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려봤을 때 아이가 그걸 되게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어머니들께서 그 수학을 가르치실 집에서 또 봐주신다 하셨을 때 많이 틀렸다고 해서 다른 친구와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그친다거나 어떤 양육하시는 태도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서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순종적으로 그거 풀어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서 오히려 처음부터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수준에 맞는 수학을 하고 있는가. 만약에 경시 문제나 어려운 심한 문제를 푸는 거는 싫어하고 기본 문제를 좀 더 푸는 걸 좋아한다면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문제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골라서 쭉 라인업해서 여러 권을 풀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경시 문제나 어려운 문제 도전해도 좋겠습니다. 둘째, 경시 수학과 사고력 수학을 언제 하면 좋을까인데요. 사실 목표가 중요합니다.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이렇게 조금 상위 학교 좀 도전하고 싶은 학교를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경시대에서도 경시 최상위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까지 준비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 심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고등 K임으로 준비한 친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다면 공부한 양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. 근데 경시 수학과 사고력 수학을 안 했다고 해서 과학자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. 과학을 좋아합니다. 근데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 있어요.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심하게 수학을 강요하게 된다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수학 공부를 더 등한시하게 되면 과학에 심화된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죠. 그래서 일단 수학이나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을 싫어한다면 경시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접했을 때 아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취도 부분이나 흥미도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보인다면 오히려 아이의 그 잘하는 부분을 띄워주기 위해서 받쳐줄 수 있는 기본 수학만이라도 탄탄하게 계속 이어서 간다면 과학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사실은요,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서 과학자가 돼도 될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로 나와가지고 또 대학을 가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학을 사실 싫어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.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. 그러기 위해서 좀 기다려주시고 수준에 맞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 사고력 수학과 경시 수학은 목표에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셋째,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? 말씀드려 볼 텐데요. 사실은 다른 친구들이 이 정도 하니까 우리 아이는 늦은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요. 진도를 빨리 뺏겨오고도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수학 진도와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때 학원에서 받을 때라든지 옆에서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잘 따라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오히려 또 내려놓는 친구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
수학에 대해 부담감을 얼마큼 주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. 수학이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 아이를 너무 푸시해서 부담감을 주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을 줄 때는요, 그 부담감에 대해서 본인이 중요성을 느낄 때에 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내신 시험 봤을 때 수학 점수가 빠당 안 나오게 되면 많이 트리건 하게 되게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어떡하지 해서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엄청 열심히 다시 하게 되는데요. 사실은 수학을 엄청 많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릴 때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다 잘 봤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얼마큼 아이가 많이 어떤 문제집을 어떠한 수학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탄탄하게 꼼꼼하게 나가면서 본인이 이해하고 또 수학을 혼자서 많이 풀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다른 친구 이런 문제 풀고 이 진도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꼭 해야 돼. 같은 길을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의 맞춤 목표나 진로나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것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또 넷째, 수학에 공부할 때 아이와 얼마큼 소통하고 계신가요? 사실은요, 여기서 딱 해! 라고 찍히면 아주 편하죠. 제일 편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서 더 할래요. 더 하고 싶어요. 더 풀래요. 라고 하는 친구 있는 반면에 부담스러워하고는 힘들어하는 친구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길게 가야죠.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대입까지 수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초반에부터 너무 진을 빼면 나중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아이가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그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아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 못하는데 다른 친구 하니까 본인이 조금 도전하고 싶어서 그 아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럴 경우는 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일단 해버려. 애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.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그 전에 어릴 때 말 잘 들을 때 막 시켜놓는 게 훨씬 좋았다라는 분도 계신데요.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일단 중요한 건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많이 남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기억하셔서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같이 한번 노력해야 되겠죠? 아무튼 수학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5번째인데요. 수학의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해야 됩니다. 수학 공부 방식인데요. 일단 개념 읽고 그 적용하는 문제 풀고 거의 기계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. 그 수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냥 기계식으로 문제 풀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개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수학은 사실 독학해도 됩니다. 하지만 독학을 하는 것도 아이들마다 한계가 있죠.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푸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개념을 꼼꼼하게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그 개념의 문제를 풀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랬을까? 왜 이런 공식이 나왔고 또 왜 이런 개념이 가지게 됐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푸는 것이며 뭔가 곱씹고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을 이해하고 익히는 데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겠죠.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적용해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 한다 보면요.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만 비틀어지고 응용되게 되면 못 풀게 됩니다.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. 수학 책이라든지 요즘에 책이 잘 나왔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나온 수학책이 많잖아요. 그런 책 관련된 단원에 관련된 스토리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개념이 나오게 된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찾아가면서 흥미롭게 공부한다면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. 또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 개념도 함께 하면 좋겠죠. 자,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 이유 혹시 이 5가지 중에 있다면요.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아이가 언젠가는 또 바로 즉각적으로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우리 모두 수학 화이팅!